덴마크 최대 규모의 에너지 회사가 에너지 과잉량을 가스로 전환시킬 수 있는 풍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의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 최대 전력 회사인 오스테드사는 전기를 풍력 발전소에서 수소 연료로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풍력 발전소의 전기를 이용해 전기분해 공장에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수소는 천연 가스 분배 시스템에 저장될 것이며 풍력 발전소에 전기를 대줄 바람과 햇빛의 양이 부족할 때 이용됩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45개의 프로젝트가 보다 효율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가스 전환 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네이처 에너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물을 분해하는 데 드는 비용이 40% 낮아졌고, 이는 이 기술이 미래에는 보다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에너지 컨설팅 회사인 네비간트에 따르면 유럽의 전력 시스템을 지지하기 위해 가스 저장을 이용하면 유럽 소비자들로 하여금 최대 1,560달러, 한화 약 156조 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이 플라스틱 금지의 길을 택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1년까지 일부 회원국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시킬 준비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도 이러한 방침을 따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유럽의회가 2년 내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플라스틱 사용 금지 법안을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입법가들은 지난 3월 말 식기류, 빨대 및 풍선 막대를 포함한 10가지 종류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유럽의회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산화성 분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포함한 발포스티렌 수지로 만들어진 일회용 용기도 또한 금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기관에 따르면 해양 80%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유럽 국가들에서는 플라스틱 병에 최소한 재활용 소재로 만든 RCP의 최소 25%도 포함되도록 의무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2029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의 90%를 수집하여 재활용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CNN은 유럽의 여러 회사들이 담배 필터, 플라스틱 컵 및 물티슈와 같은 제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자들에게 알려야만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비셔 경찰은 모터사이클 탑승자가 광란의 질주를 펼치다 주차되어 있던 벤 차량을 들이받는 순간을 보여주는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1년 전 6월 15일 발생한 것으로 애슐리 우드라는 이름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한 부상을 입게 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우드 씨의 사고 순간을 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충돌 사건 직전 그가 한 광란의 질주 영상들도 보여줍니다. 29세인 우드 씨는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속도를 내면서 길을 따라 달리다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우드 씨는 길 위에 오렌지색 차량 옆을 쌩하고 지나가다 유턴을 하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 차량의 운전자는 결국 주차되어 있던 벤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뒤로 빠지더니 극적으로 탈출했죠. 우드 씨는 이번 충돌 사건의 결과로 일주일간을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이후 그의 행동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최근 8개월형을 선고받았으며 18개월 정직 그리고 12개월간의 운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렌지색 차량은 이후 일시 정차가는 구역에서 탄 채로 발견되었으나 경찰은 이 차량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아직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경찰 측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으며 해당 영상은 제보를 받기 위해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